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2045년 300억 원 예측 모델로 계산해보니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디아만의 다니엘레 베르나르디 설립자가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이 채택률 모델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이 모델은 지난 2021년 최고가를 63,000달러로 예측을 했는데 2021년 10월 사상 최고가인 67,000달러에 근접한 수치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의 계산에 따르면 오는 2045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830만 달러, 약 12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2160만 달러, 약 313억 원에 달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채택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다가오는 2025년 비트코인 예상가를 측정을 해봤는데 26만 1000달러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 3억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이제 모델로서 이 채택률 모델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채택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중에게 채택이 되느냐를 지표로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가 이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2025년에 아마 8%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매트릭 스포트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7.51%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 보급화가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고서는 이 수치가 오는 2025년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틈새 시장에서 이 주류 금융시장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그래프로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 지금 채택률로 봤을 때에는 요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채택을 하면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자동차, 라디오, 유선전화, 전기,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폰, 뭐 인터넷, 소셜미디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술이 대중에게 채택되는 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암호화폐도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2022년을 기준으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왔겠죠. 지금 2024년이니까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지금 그래도 완전 초기입니다. 채택률로 봐서는 정말 초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정확한 이제 수치는 맞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 내년이 기회의 해인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비트파이넥스의 이제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은 2025년 중반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과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가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초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이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파이넥스 알파 보고서는 2025년에도 가격 조정이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자금 유입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서는 이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 순미실현 손익, 그리고 강세, 약세 시장 지표 등 주요 기술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는 2025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은 최소 14만 5천 달러, 유리한 조건에서는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과거 반감기 이후 가격 조정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서 2017년에는 최대 33.2% 조정폭이
2020년에는 27.1%로 감소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트림의 CEO 아담 백은 이 비트코인 비추간이 실행된다면 가격이 7자리 수까지 오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비트와이즈 CIO 매트 후거는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추간은 가격을 5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팔면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 연준 쇼크 놓고 설왕설래라는 기사고요. 지금 렉트 캐피탈의 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에서 이 약세 정약형 봉 차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패턴은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가격 발견의 7주 차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마감이 아직 며칠 남아 있어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승 패턴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가격 발견 단계에서 이제 7주 차나 이제 8주 차가 보통은 비트코인의 조정을 겪는 시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X 게시물에서 이번 조정은 비트코인에게 꽤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로 우리는 8번의 조정을 겪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암호화폐 평론가인 제임스 라비시는 오늘 연준의 발언에 반응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복원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세에서 막 사고 팔고를 계속하는 것들은 정말 이제 전문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좀 불필요해 보이고 그럴수록 이 손해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부자아빠 기요사키에 이어 비트코인 230% 상승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이자 유명 투자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35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 약 230%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7,025달러 수준이던 시절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강조해 왔고요. 금은 같은 이 귀금속을 선호하던 그는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선호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꼽으며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투자를 했으면 꽤 수익이 좋았겠죠. 자,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될까? 시장 과열 징후 아직 약해라는 기사고요. 크립토 퀀트의 이 아보카도 온체인 분석가는 이 30일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해서 자금 흐름 비율을 분석할 결과 이 사이클 과열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추가 상승 여지가 상당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과열까지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9만 달러 후퇴 조정 끝인가 더 큰 하락인가라는 내용이고, 단기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세에 대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달러를 회복했으나 이 베어리시 앵걸핑 패턴이 형성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만 7천에서 9만 달러 사이의 구간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구간 붕괴 시에 9만 달러 이하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조정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은 최대 하락폭이 32%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2021년 63%나 2017년 36%와 비교해 적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노드 창업자인 라파엘 슐츠 크래프트는 비트코인의 97,000, 95,000달러 구간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반응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9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유동성 집중 구간이 있는 9만 달러에서 새로운 지지를 확인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94,000, 95,000달러 선이 중요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죠. 94,000에서 95,000. 이 구간이 이제 1차적인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게 깨진다면 아마 이제 9만 달러 선까지도 조정이 보인다. 이 전에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다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승분만큼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는 것이라고 정상적인 조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솔라나 민코인, 파트코인이 25% 급등했다라는 건데 계속 솔라나 민코인이 새롭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서준 이제 해시드 대표가 이 비트코인 애플, 구글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이제 디지털 시장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궁극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이 가상세계, 이 디지털 세상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짧으면 5년 내로 일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디지털 자산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5억 6천만 명이 가상자산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5% 이상이 온보딩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채택률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초고속 인터넷도 초창기에는 이제 보급이 천천히 되다가 갈수록 이 보급률이 빨라지죠. 스마트폰 보급도 그랬고요. 그것처럼 지금 암호화폐도 그렇게 채택률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금융 쪽에서는 제대로 이제 금융망 자체가 너무 옛날 것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우리가 우체부의 우체통을 이제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보통 이제 편지를 예전에 보냈다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문자로 보냈다가 이제는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 사용하는 망 자체가 많이 바뀔 것으로, 금융망 자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이 모델, 이 암호화폐 망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로 이제 돈을 전송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 역사적 상승 가능성 제시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인 라크 데이비스는 알트코인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대규모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비스는 2021년 초와 유사한 흐름을 언급하면서 당시 알트코인 시장 시가총액이 2018년 기록을 돌파한 후 9개월 만에 약 200%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시가총액이 1조 1,300억 달러를 다시 돌파할 경우에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강세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정치적 변화, 글로벌 금리 인하, 그리고 자본 투자 증가, 그리고 위험 선호 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 아직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석이고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뜨거운 감자 트럼프 결단이 핵심이라는 기사인데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반기를 들었죠. 예, 디지털 자산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고 법 개정 역시 모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비트코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완전한 이제 반대된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타개해 나갈까를 이제 봤는데 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른바 이제 그림자 의장으로 해서 파월 의장 대신에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세우고 통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인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요거 가지고 또 이제 많은 논란들이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아마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미국에서 채택을 안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채택을 할 가능성도 지금도 높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시장 변동성 불구하고 자금 유입 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시장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2억 7,53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15일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블랙록에만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고 다른 자산 회사에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나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공급 한도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고정된 공급 한도인 2,100만 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블랙록의 최근 영상으로 촉발됐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이 가치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 한도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블랙록이 왜 이 언급을 했을까 좀 의아하죠. 제가 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블랙록이 자신이 비트코인 ETF를 판매를 하면서 이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비트코인을 좀 조정을 주고 저렴하게 또 매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뭐 모르죠. 그게 어떤 전략인지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냥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 2025년 탈중앙화의 해에 5가지 주요 예측이라는 기사입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디핀 혁명입니다. 이 디핀도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는 개인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것들로 이제 그 개인적인 자원을 이제 제공하면 그걸로 코인을 받는 거예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디핀이 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레스 같은 코인들도 이제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2025년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민코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코인도 2025년도에 계속 활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고 이 브랜드 참여나 이제 정치적 운동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사회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역시 가장 핫하죠. 이런 관련된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검색 엔진 혁신도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보다 아마 AI를 통한 검색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앱토스 CEO가 사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앱토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전체적인 하락세에서 같이 하락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앱토스 랩스의 이제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모 쉐이크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누구냐? 결국엔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에이버리 칭이 이제 새로운 CEO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공동 창립자 중에 서로 이제 바톤 터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앱토스에 뭐 큰 변화를 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톱니, 매파적 금리 인하 전망 염려할 필요 없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주식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